반갑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침륜쇄골, CP질 에로전, 100일의 용어 설명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9장 댐에서부터 해서 지금 11장 제방까지, 특히 댐 중에서도 필댐하고 제방은 같은 구조물이죠.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항상 어떤 이야기든지 그 구조물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필댐하고 제방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제체누수와 집안누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초집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방이 되었던 필댐이 되었던 여기 올라가는 구조물은 뭡니까? 토공이죠. 성토죠. 성토. 성토니까 흙으로 되었으니까 뭡니까? 흙 구조물입니다. 자, 이 흙 구조물은 시공을 할 때 기초집안의 하중으로 실리죠. 그래서 이 하부에 있는 이 기초집안이 연약하면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기초집안이 연약하면 이 하부집안, 연약집안 이야기니까 연약집안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1장에서 토공 및 토질 시간에서 성토공, 성토 중에 또는 연약집안, 성토 중에 강극수압의 변화라든가 각종 이야기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나 댐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이렇게 시공 직후 물이 당기기 전에 시공 직후 상류사면과 하류사면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당겼습니다. 물이 이렇게 당겼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위가 갑자기 하강했을 때, 수위가 극강화되었을 때 이 상류사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제방으로 치면 앞비탈이죠. 또는 제외지사면이 가장 위험하고, 그럼 이 하류사면, 제방으로 치면은 뒷비탈, 제내지사면은 언제 위험하냐? 이 상태에서 정상 침투가 쭉 일어납니다. 이렇게 침륜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상 침투 시 이 제방이 다짐이 잘못됐다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방의 누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침륜선이 이렇게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침출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침출면 또는 침출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누수가 발생을 하고 이 누수 양이 많아지면은 파이핑으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 기초집안 상부의 누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체 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체 누수다. 자, 이 제체 누수는 이거 외에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강우, 레인폴, 강우가 많아졌을 때 이렇게 수위가 많이 상승을 하겠죠. 상승하면 이 침륜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제방 옆구리를 뚫고 나올 수가 있겠죠. 뒷비탈 측면을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수가 생기고 파이핑이 발생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제체 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륜쇄골, C페이지 에로전, 이것은 결국 뭔가 하면 내부 쇄골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부 쇄골을 영어로 하면은 파이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이핑에 대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CPG 에로전. 침투수에 의해서, 이런 침투수에 의해서 흙입자가 분출해서 집안 내에 파이프 모양의 수로가 형성되는 현상, 이것이 우리는 내부 쇄골 파이핑이다. 지금 그림에서 이것은 뭡니까? 제체 누수, 제체 파이핑이고, 그 다음에 집안 누수, 하부 집안으로부터 이렇게 침륜선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드레인이 있어가지고 물이 잘 배수되면 괜찮은데, 이 하부가 또는 이 뒷비탈이 배수성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침투수가 배제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위로 치고 올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디피탈 기습 집안면에 파이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안 누수에 의해서 파이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모식도는 이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체누수와 집안누수 이 그림을 이 문제의 하나의 모식도로 채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댐이나 제방의 누수 메커니즘이다. 파이핑 발생 메커니즘이다. 항상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침륜색을 CPG 에로전 한마디로 파이핑 발생 메커니즘을 잘만 설명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깐 멈추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 파이핑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또는 포괄적인 하천 제방의 피해 원인 및 가정 또는 필댐의 피해 원인 및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료에 의한 붕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설계수의 HWL을 넘으면 원료의 안정성 저하로 붕괴된다. 자, 제방이나 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HWL입니다. 고수위.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레인폴 수위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졌다. 홍수기 때.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침투되는 이 침륜선이 이렇게 위로 상승해서 여기서 누수와 파이핑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원료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쇄골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수위가 너무 넘쳐가지고 원료되는 경우 설계 수위를 넘으면 원료에서 안정성 저하로 붕괴가 된다. 그래서 이 원료에서 이 제방이 파괴되는 순서입니다. 메커니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제외지에서 제내주로 물이 원료를 하고 여기서 약간 파제, 약간 제방이 살짝 붕괴되어 있다가 제방이 이렇게 많이 붕괴되고 나중에는 수위만큼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팽팽해지면서